안녕하세요. 사공인테리어 임실장입니다. 인테리어를 고민 중이신 많은 분들이 공사 정보를 얻으실 때 대부분 공사가 끝난 후에 자료들만 접하시는데요. 저희 사공인테리어는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하실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공사의 모든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양한 형태의 구조에서 어떤 마감재를 사용할지, 어떻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업체가 금액까지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현장은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비산 삼성레미안 아파트 34평입니다. 생생한 공사 전 미팅을 하면서 현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을 열면 먼저 재사용하기 애매한 장과 현관 타일이 보입니다. 모두 철거하기로 합니다. 전신 거울 또한 깔끔한 현관을 위해 제거하기로 합니다. 현관에 중문이 없는데요. 아파트 구조상 3연동 중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거실 바닥을 보면 오래된 마루가 있는데요. 마루 철거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거실 TV벽에 아트월이 시공되어 있네요. 세련된 마감을 위해 철거하기로 합니다. 천장을 보면 탑층에만 있는 사선으로 된 높은 천장이 있습니다. 굴곡이 많아 전부 철거하고 다시 깔끔한 천장을 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재미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수 있어 신이 납니다. 다음 주방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뒷베란다로 넘어가는 분합창이 너무 커서 효율적이지 않는데요. 벽을 만들어 더 넓은 주방을 만들기로 하고 터닝도어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이쪽 벽면으로 수납장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중간에 터닝도어가 보이면 미관상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수납장과 같은 도어를 설치해주면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한 주방이 완성됩니다. 싱크대는 11자 대면 구조로 사용하기로 했기에 모두 철거합니다. 하지만 싱크대 하부장 아래에 상수도 하수도 난방분배기가 있네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 집을 위해 이동시켜주기로 합니다. 뒷베란다로 이동하겠습니다. 벽을 보시면 곰팡이와 결로의 흔적이 보입니다. 모두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 없는 문도 철거하기로 합니다. 집에 쾌적한 공기를 유지시키기 위해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뒷베란다의 천장에 설치하면 됩니다. 세탁기의 위치를 후면 방 쪽에서 주방 쪽 베란다로 이동시켜 더 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관 공사를 진행합니다. 탑층인 만큼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많았었는데요. 베란다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의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업체를 부르기로 합니다. 앞베란다로 이동하겠습니다. 앞베란다는 단높임되어 있는 마루를 함께 철거하기로 하고 사용 안 하는 문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샤시 또한 노후되어 모두 교체하기로 합니다. 창고장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실은 새롭게 시공하면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욕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거실 욕실은 모두 철거하기로 합니다. 아래쪽에 라디에이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철거하기로 합니다. 큰 방 욕실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침실로 이동하겠습니다. 각 방은 마루 철거와 조명, 도배 등등 교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고객님을 위해 모든 방향의 단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합니다. 후면방은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이를 철거하고 넓은 공간을 만들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 전 현장 미팅을 진행하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업 스케줄, 공정별 시공 지시서, 고객님과의 미팅을 진행하면서 공사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입니다. 먼저 가구와 마루를 철거해 줍니다. 마루는 전용 기계를 사용해 철거하고 샌딩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우물천장, 벽몰딩, 걸레바지, 아트월 등 나무들을 철거합니다. 뒷베란다 벽체 철거하는 도중 잘못된 방식의 단열로 인해 결로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열은 외벽과 단열재 사이에 틈이 있으면 그곳에서 결로와 기타 문제들이 발생해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목공사 때 깔끔하게 해결하기로 합니다. 욕실처럼 큰 소음이 나는 공사는 9시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배기의 위치를 대면형 싱크대를 위해 이동시키는 배관 설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뒷베란다 세탁기의 상하수도에 배관 설비도 같이 진행합니다. 작업이 끝난 이후 물이 새는지 꼭 확인한 다음 미장으로 덮어야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곰팡이 제거를 아침 일찍 혹은 늦은 오후 사람이 없을 때 진행합니다. 천장 단열 재시공과 샤시 및 전기 배선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기존의 단열재는 아파트 지을 때 시공했던 제품입니다. 우풍을 막아주기 위해 열반사 단열재에 우레탄 폼을 뿌려 기존 단열재에 붙여서 시공해줍니다. 차시는 LX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외부는 슈퍼세이브 파이브를, 내부는 파워세이브로 시공했습니다. 난연 PVC 배관으로 전선을 보호해주면서 전기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전열 교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입니다. 호아 드릴로 구멍을 뚫고 배관 자리를 잡아주면서 전기 작업도 같이 진행합니다. 다음은 목공사가 있는 날입니다. 목공사는 크게 천장, 단열, 문틀, 등박스, 몰딩 등이 있습니다. 먼저 천장부터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집이 높이가 있는 경우 사다리에 오르고 내려가기를 반복해야 하기에 작업 시간이 2배는 더 요구됩니다. 작업할 때 어느 위치에 전선을 뽑아야 할지 작업자 분과 꼭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천장 작업이 끝나면 벽체 작업을 이어갑니다. TV 매립을 하게 될 경우 벽체는 15cm 이상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만큼 좁아지기에 꼭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 매립으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베란다와 침실의 단열 공사도 진행합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이음새에는 꼭 1cm 정도의 폼 충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문틀과 몰딩 작업을 하고 다음 공정을 위해 청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필름 공사입니다. 필름은 몰딩과 도어 색상과 통일시키기 위해 같은 LX 브랜드를 사용했습니다. 작업은 샌딩하고 퍼티 후 재샌딩과 프라이머 도포 이후에 필름을 붙여주면 끝납니다. 타일 공사입니다. 타일 팀장님과 어디에 어떤 타일이 시공되는지 말씀해드리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거실 욕실은 연한 그레이 톤의 600각 포세린 타일에 욕조를 넣었으며 현관 및 베란다도 동일한 느낌으로 시공했습니다. 부부 욕실은 올블랙 타일로 시공했는데요.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공되면 이렇게 무게감 있으며 고급스러운 느낌이 완성됩니다. 다음 날은 도기와 돔 욕실 세팅과 베란다 탄성 작업 플라워 코트 칠 작업입니다. 플라워 코트는 흔히들 아시는 탄성 코트보다도 훨씬 좋은 제품입니다. 먼저 이음새 코너 부위의 퍼티 및 실리콘 작업으로 이음새가 갈라지지 않도록 기초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보양 비닐로 창호를 덮고 칠을 시작합니다. 욕실 도기와 돔 세팅 공사도 같이 진행하면서 공사 후 양생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마킹 작업을 해둡니다. 다음 도배 공사입니다. 도배는 첫날에 초배지 작업을 진행한 후 천장 도배까지 끝나는데요. 다음 날에는 남은 벽체와 마무리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쭈글쭈글한 벽지가 며칠 동안 천천히 마르면 이렇게 깔끔해진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명 시공일입니다. 조명은 조명 팀장님과 미팅 후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류들을 시공해주면 됩니다. 다음 전열 교환기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입니다. 바닥 공사가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가구 공사입니다. 가구는 싱크대만 시공했는데요. 문제가 없는지 미팅하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대리석까지 시공하면 이렇게 주방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바닥 공사인 마루입니다. 마루는 일반적인 모델이 아닌 올고다 브랜드의 로카 프리미엄 1200에 600 큰 사이즈를 시공했습니다. 마루는 필요한 곳에 샌딩 작업을 진행한 후 본드를 바르며 시공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꼼꼼히 마감하면 21일 동안의 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셀프로 하신다면 이런 큰 규모의 공사는 공정마다 여유롭게 정리하는 날을 따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 힘들게 작업하면서 이렇게 예쁜 집을 완성시켜준 사공인테리어 팀과 믿고 소통하면서 기다려주신 소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사공인테리어 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